이제는 대부분의 USB 타입들, 심지어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라이트닝 단자들조차도 USB-C 타입으로 통일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써보면 갤럭시는 충전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아이폰은 또 잘 안되고 충전기나 케이블에 따라 어떤 건 꽂아도 화면만 멀뚱멀뚱하게 뜨는데 아니 C 타입으로 충전된다면서 왜 대체 안되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동안의 안대공학 채널에서 무려 4년 전부터 지속해서 정리하던 케이블, 충전 관련 콘텐츠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충전을 빠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충전기나 케이블에 어떤 걸 봐야 하는지, 어떤 조합에서 되고 또 어떤 조합은 왜 안 되는지, 앞으로 뭘 보고 사야 하는지 한번 쌈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멀티탭도 최대 전류나 전력 수준이 정해져 있는 거 아셨나요? 겉으로 보기엔 같은 220V 콘센트인데 멀티탭을 살 때나 뒷면을 보면 각각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무시하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드럼 세탁기 같이 엄청난 전류량을 요구하는 애들을 한 방에 연결해버리면 당연히 차단기가 떨어지고 난리가 날 수 있는데요. USB-C도 똑같습니다. C타입은 그저 모양이 같을 뿐인 구멍일 뿐이죠. 문제는 안에 들어있는 뇌와 근육 스펙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충전이나 데이터 전송이 어떻게 결정되냐라는 것을 2021년 9월 안대공학 유일의 200만 조회수가 터진 영상 USB 케이블 및 충전기 영상에서는 이걸 버전 타입 파워로 정리한 바 있는데요. 버타파라고 외치는 소리가 싫어서 구독을 끊고 나간 초기 1만 채널 시절 시청자분들의 피드백을 감안하여 오늘은 새롭게 4가지로 정리해봅니다. 첫째, 충전기가 얼마까지 내보낼 수 있는가? 둘째, 충전 받을 기기가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는가? 셋째, 케이블이 몇 암페어까지 버티는가? 넷째, 서로 어떤 언어로 대화하는가?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낮거나 안 맞으면 속도가 확 떨어지거나 아예 충전이 안 되거나 고속 충전이라는 글자가 안 뜨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참 이게 별거 아닌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상당히 웃기고 재밌기도 하니까 한번 가보시죠. 1. USB-C는 먼저 협상을 한다. USB-C로 충전할 때 빵빵하게 충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찔찔찔 약하게 충전하는지는 헬스장에서 무게 치는 거랑 메커니즘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트레이너가 회원님 오늘 컨디션 어때요? 중량 얼마나 칩니까? 5kg, 20kg, 60kg, 100kg 원판 다 있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물어본다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대답하는 헬스남은 쌤요 저 100kg 들면 허리 부러져요. 안전하게 20kg만 꽂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트레이너가 알겠습니다. 20kg 세팅 들어갑니다. 라고 봉조들 포함 빈봉으로 20kg 무게로 스쿼트를 하게 되죠. 여기서 충전기가 바로 트레이너 역할을 하는 것이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충전할 기기가 회원이 되는 겁니다. USB-C 충전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C타입 포트를 딱 꽂는 순간 누가 전기를 주고 누가 받을지를 협상한 다음 위와 같은 대화가 추가로 오가는데요. 트레이너가 준비된 원판 정보를 주는 것처럼 충전기가 난 5V, 9V, 15V, 20V까지 줄 수 있다. 라고 말하면 헬스장 회원이 나는 최대 9V까지만 받겠어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합의를 안하고 너무 높은 전압이나 전류가 설정이 된다면 마치 20kg 스쿼트 가능한 회원에게 갑자기 100kg을 때리면서 바로 허리가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콜 하고 합의된 전압만 쏘는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핸드쉐이킹이라고 합니다. USB-C 타입의 20개의 핀에서 이 대화를 담당하는 게 CC핀인데요. 여기서 누가 소스고 누가 싱크인지를 먼저 정한 후 그럼 우리 9V에 2A로 계약하자. 같은 전압 전류 계약을 맺은 다음 충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충전기, 기기, 케이블 셋 다 동의한 수준까지만 전력이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어디 하나라도 나는 거기까지 못 가는데? 라고 버티면 그 선에서 그냥 끝나는 거다 보면 되죠. 이 충전 방식 3종 세트 USB-C에서의 충전은 여러가지 모드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전압과 전류 값이 다양한 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니까 흔히 충전기가 10W다 20W다 하는 것 어떤 전압과 전류가 흐르냐에 따라 정해지는 거죠. 기본 2V 충전부터 보면요. 옛날 USB-A 충전기 감성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보통 5V에 0.5A에서 2.4A 정도 나가죠. 대략 2.5W에서 10W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그냥 느린 충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USB 파워 딜리버리 PD입니다. C-Type 시대의 표준 고속 충전 프로토콜이죠. 5, 9, 15, 20V처럼 전압을 계단식으로 몇 단계로 나눠서 골라 쓰는 방식이죠. 스마트폰은 18W, 25W, 45W급, 노트북은 65W, 100W, 140W 이런 스펙들이 여기서 나오죠. 세 번째, PPS Programmable Power Supply입니다. 여기는 살짝 더 정교한 비유가 필요합니다. 가스레인지가 옛날에는 약, 중간, 강 3단만 있었는데 요즘 인덕션은 1단부터 15단까지 세밀하게 조절이 되죠. PPS는 바로 그 인덕션 모드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PD 3.0에서 들어간 옵션 기능인데 전압을 5V, 9V처럼 딱딱 고정하는 게 아니라 3.3V에서 11V까지 20mV 단위로 쪼개서 조절할 수 있게 해주죠. 기기가 지금은 7.6V로 줘라, 조금 있다가 8.1V로 다시 맞춰라 라고 굉장히 섬세하게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발열이 줄고 효율이 올라가고 배터리 수명에도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에서 말하는 슈퍼 고속 충전, 이게 대부분 PPS를 얼마나 잘 쓰느냐의 싸움이죠.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PPS는 PD 안에 들어있는 옵션 기능입니다. PD 지원이라고 다 PPS가 되는 건 아니죠. 충전기 뒤에 PPS 항목이 따로 적혀 있어야 진짜 PPS가 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충전이 0%일 때와 50%, 80%일 때 각각 가장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맞추어 충전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 충전기 살 때에도 이 PPS를 지원하는지, 그리고 충전할 기기도 PPS를 지원하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3. 충전기 라벨 읽는 법. 라면 봉지 뒤를 보면 칼로리, 나트륨, 지방, 탄수화물이 쭉 적혀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그걸 보고 이건 너무 짜다, 이건 괜찮다 판단하죠. 충전기도 똑같습니다. 그냥 충전기다! 하고 쓰면 차이가 안 보이는데요. 뒷면에 아웃풋 표기를 읽기 시작하면 급이 갈라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충전기 뒷면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시다. 자,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첫 번째, 전압 곱하기 전류는 W, 출력입니다. 이렇게 93은 27W, 20의 3.25는 65W. 이렇게 해서 이 충전기는 최고 몇 와트까지 내보낼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두 번째, PD 고정 전압 프로파일입니다. 5V 3A, 9V 3A, 15V 3A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고정되어 있으면 나는 이 전압 전류 조합들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기기가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계약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PPS 표기입니다. 이렇게 범위형으로 써 있으면 나는 3.3V에서 11V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압을 미세하게 조절해 줄 수 있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충전기를 고를 때는 결국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최대 와트가 내 기기 요구 스펙보다 높으냐, 뒷면에 USB PD라고 써 있느냐, 초고속 충전이 필요하면 그 초고속에 해당하는 와트를 지원하거나 PPS 항목이 실제로 적혀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보면 충전기를 고를 수가 있죠. 4. 기기 스펙 읽는 법. 자, 이번에는 충전기가 아니라 충전 받는 쪽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비유를 하나 들면, 예를 들어 멀티탭은 16A까지 견디는데요. 정작 뒤에 연결된 기기는 나는 최대 5A까지만 쓸래 라고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도 똑같습니다. 설명서나 스펙표를 보면 이런 문구가 들어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기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와트이죠. 25W짜리 폰에 65W 충전기를 꽂아도 폰이 25W까지만 가져갑니다. 충전기가 세다고 해서 얘가 폭발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얼마나 가져갈지는 기기가 제한을 거는 거죠. 둘째는 지원 프로토콜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이 기기가 PD 2.0만 지원되는지, PD 3.0과 PPS까지 지원되는지, 아니면 퀄컴 QC처럼 PD 외에 자기네 독자 규격을 쓰는지, 여기에 따라 UI에 고속 충전 글자가 뜨는지가 갈리죠. 예를 들어 폰 스펙에 이렇게 PPS 관련 문구가 적혀 있다라고 해보죠. 그런데 충전기에는 PPS 항목이 아예 없다. 그러면 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PPS 안 되는구나. 그럼 9V 고정 PD 정도로만 받아야겠다. 충전은 되는데 제조사가 광고하던 최고 속도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초고속 충전 대신 그냥 고속 충전만 뜨거나 아예 아무 표시도 안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5. 케이블이 생각보다 큰 변수다. 카페에서 왕타피오카 펄이 든 버블티를 시켰습니다. 입도 엄청나게 커서 한 입에 꿀꺽 할 수 있는데, 직원이 실수로 야쿠르트용 얇은 빨대를 줬다면 아무리 힘껏 빨아도 음료가 찔끔찔끔 나오다가 속이 터지겠죠. USB-C 케이블도 똑같습니다.
충전기와 기기가 아무리 좋아도 케이블이 변목이면 거기서 끝나는 구조죠. USB-C 케이블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3A 케이블과 5A 케이블. 3A 케이블은 보통 최대 60W급이죠. 폰, 태블릿, 저전력 노트북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죠. 5A 케이블은 100W, 많게는 240W까지도 씁니다. 여기에는 이마커라는 작은 칩이 들어있는데요. 충전기가 이 케이블 5A까지 버티니? 라고 물어보면 케이블이 나는 5A 지원한다라고 시용 등급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케이블 포장에는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노트북에서 65W 이상 제대로 뽑고 싶다. 그러면 예쁜 케이블 길이만 보고 사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100W, 5A 그리고 이마커라는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7. 어떤 조합은 왜 아예 충전이 안 되냐? 회의에 들어갔는데 참석자 전원이 제가 의장입니다 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회의는 시작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그림이 나오죠. USB-C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포트 역할이 반대인 경우죠. 노트북이나 모니터의 USB-C 포트 중 일부는 외부 기기를 충전해 주기만 하는 포트가 있습니다. 그 포트에 또 충전기를 꽂으면 양쪽 다 나는 전기를 줄 수 있는데 상태가 되죠. CC 협상에서 누가 싱크냐라는 결론이 안 나고 결과적으로 충전이 아예 안 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두 번째, 허브나 모니터의 저전력 포트입니다. USB-C 허브에 달린 포트들 중 상당수는 5V에 0.5A, 0.9A 정도만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전력 공급이 약하니까 스펙상 그냥 USB 허브용 전원 수준인 거죠. 여기에 노트북을 꽂으면 아이콘만 살짝 뜨고 실제로는 배터리가 서서히 줄어드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세 번째, 케이블 자체가 이상한 경우입니다. 앞서 3A와 5A 케이블을 얘기를 들었지만 이게 실제 제조사에 따라서 그 정도도 못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값싼 케이블들 중에는 C타입 모양만 C타입이고 CC 배선이 엉망이거나 이마커 전부가 틀어져 있는 제품도 있죠. 이런 경우 기기가 이건 신뢰할 수 없는 케이블 같다라고 판단해서 5V 기본 충전만 겨우 허용하거나 아예 충전 자체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8. 실전 체크리스트. 이 네 가지만 맞추면 대부분 해결된다. 마지막은 체크리스트 느낌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세팅부터 보죠. 집이나 사무실에 메인으로 쓸 65W 이상 USB-C PD 충전기를 하나 둡니다. 가능하면 BPS 지원 모델로 두면 스마트폰이랑 노트북을 같이 커버하기 좋겠죠. 침대 머리맡 같은 곳에는 20W에서 30W급 소형 PD BPS 충전기를 하나 두면 폰 충전에 상당히 편해지는 구성이 됩니다. 케이블은 USB-C to C 100W, 5A 이마커 케이블을 두세 개 정도 집안 여기저기 굴려두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언제나 지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케이블이 비싸니까 주머니 사정에 따라 고려해보시고요. 이제 실제로 충전을 꽂기 전에 딱 4가지만 확인하는 것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기기 최대 와트입니다. 내 스마트폰이 25W인지 45W인지 노트북이 65W인지 100W인지 스펙 한 줄만 확인해두면 기준이 생기죠. 둘째, 충전기 출력 스펙입니다. 라벨에 그 와트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USB PD 문구가 있는지 보고요. 셋째, 케이블 등급입니다. 그냥 고속 충전 케이블이라는 마케팅 문구 말고 포장에 60W 3A인지 100W 5A 이마커인지 숫자를 직접 봐야 합니다. 넷째, 포트 역할입니다. 노트북 모니터 허브에서 번개 아이콘이나 PD-in이라고 써있는 실제 충전 입력용 포트인지를 확인해야 하죠. 이 네 가지만 맞추면 왜 이 조합은 고속이 안 뜨냐, 왜 이 충전기는 노트북에선 아예 안 먹냐, 이런 의문 대부분은 기술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물론 오늘은 대충 후려쳐서 핵심 포인트만 다루었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3, 4년 전 영상들 중 안대공학 USB, 안대공학 충전 등으로 검색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C타입 충전이 안 될 때는 이거 고장났나? 만 의심할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한 4가지 충전기, 기기, 케이블, 프로토콜 이 4가지가 서로 어디까지 합의했느냐 이걸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이렇게 4년 만에 USB 충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정리하면 과거 어떻게든 구글 알고리즘 신의 간택을 받아버려 버타파를 외치던 구독자 1만 단위 채널이 이제는 벌써 40만 채널이 되어 더 큰 사장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이 되겠다며 이 연사 큰 소리로 버타파를 외치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